먼저 는 이 4가지 원인을 모두 다 억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침뷰티 진보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드름의 원인과 일상생활에서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여드름은 대개 하얀색의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을 시작해서 붉은 구진성 여드름, 노랗게 곪는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피부 안으로 염증이 커지는 결절성 여드름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는 홈케어나 피부 관리로 컨트롤 해볼 수 있지만 여드름이 점점 붉어지면서 곪고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때는 병원에 와서 적극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여드름 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피부과에서 주로 처방하게 되는 경구약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를 줄여주는 이소트레티노인과 여드름균에 작용하는 항생제 계열의 약인데요. 먼저 이소트레티노인은 여드름 발생 원인인 피지 분비의 증가, 모낭 계고부의 과각화, 여드름균의 증식, 염증 이 4가지 원인을 모두 다 억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으로는 로아큐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약이 원래 오리지널 약인데 지금은 공급이 중단되었고 동일 성분의 약으로 이소티논, 트레논, 아큐네탄, 제로큐탄, 오피큐탄, 핀플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약은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 분비 조절에 탁월해서 어느 여드름 단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알에 10mg으로 보통은 하루 1알 복용하고 효과가 적다면 하루 2알, 많게는 하루 3알에서 4알까지도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먹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요. 여드름이 안 나오는 시점부터 2~3달 정도 더 복용하는 것이 좋고 이소트레티노인은 1년 이상 장기 복용하게 되면 여드름의 재발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를 보신 분들은 피지가 줄어서 번들거림이 없어지고 피부가 뽀송뽀송해진다고 하세요. 그런데 간혹 이소트레티노인을 먹고 여드름이 더 심해졌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약 복용 초반에 피부의 재생 주기가 빨라지면서 각질이 생기고 그 각질이 모공을 막아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심해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피부의 재생 주기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증상이 점점 호전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입술 건조증, 입마름, 눈 건조, 피부 건조인데 이건 물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 립밤과 보습제를 사용해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비교적 경한 부작용이고요. 제일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임산부가 복용하였을 때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임산부나 수유부는 절대 금기이며 약 복용 중에는 반드시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 복용 중 헌혈도 안 되고 임신이나 헌혈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휴약기가 필요합니다. 남성분들 경우 정자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헌혈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 복용 중 간 수치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가 오를 수 있어서 정기적 피검사가 필요하고 성장저에 부작용이 있어서 12세 미만 또는 성장기 청소년들은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지만 발생 빈도가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소트레티노인은 항생제에 비해 내성 문제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셔도 되는 약물이고 약 복용량이 누적될수록 효과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복용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어찌되었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번째로는 여드름 항생제는 주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물을 쓰는데 미노신이라는 미노사이클린 약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같은 계열의 독시사이클린도 많이 씁니다. 미노신은 항생제이기 때문에 여드름 균을 죽여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어렵습니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4개월 이내로 복용을 제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하러 오신 환자분들 초기 치료에 항생제를 2주 또는 한 달 이내로 짧게 쓰는 편이고 쉽게 치료가 안 되거나 오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소트레티노인으로 변경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노신은 피지를 조절해주지는 못해서 좁쌀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는 효과가 적은 편이에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12세 미만 소아는 복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은 이소트레티노인과는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둘을 같이 복용했을 때 뇌압 상승으로 인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노신을 먹다가 이소트레티노인으로 약제를 변경해야 할 때는 일주일 정도의 휴약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시 약간의 속이 더부룩한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항생제는 위장약과 같이 복용하거나 꼭 식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2가지 약 중에서 언제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요?
항생제는 초기 여드름이거나 화농성, 염증성 여드름이 심할 때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항생제에도 반응을 잘 안 하는 여드름이거나 중증도 이상의 여드름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은 피지 분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면포 위주의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도 먹기도 하고 화농성 여드름은 포함하여 다양한 여드름 형태에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도 이상의 여드름의 경우에는 스킨케어나 연고 사용만으로는 증상이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 복용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약 복용이 싫어서 계속 버티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염증이 매우 심한 상태가 되어 얼굴에 아주 큰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여드름의 상태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병원에 와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경구약이 아닌 연고 및 레이저 치료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드름 초기 단계에 꼭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먹는 약이 아닌 바르는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